해병대 소식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때 요런 말까지 나왔다는 건 내가 최초 공개하는 거야. 지금 이첩시키지 마. 이미 경찰하고 다 진행 중입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 자료 가져와. 그러니까 수사 중인 자료 못 줍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저 수사단장 말 안 듣는다. 혐의 대상 빼라. 혐의 내용 빼라. 과실치사라는 죄명 빼라. 핵심 내용을 다 빼라. 왜 그러는 거야? 이첩하기 전에 네. 봐줄 놈들을 미리 찾아내려는 안보실에서 개입을 했다는 자체도 충격적이야.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항명죄, 군대에서 항명죄는 무지 센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을 갑자기 처벌하는 거예요? 수사단장을?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오늘 특별한 분 모시고 조회수 비상대책에 긴급 수혈을 받았다. 여러분들 오정TV 진행자 오윤혜 질문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뻥 뚫리는 TV의 사이다 요정을 맡은 저는 김종대 의원님을 너무 애정하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듣기가 아주 가슴이 설레네 내가.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 출연료 안 맞는데도 출연을 결심한 제가 이거보다 더 큰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출연료를 왜 안 받아? 아니 출연료가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출연을 결심한 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의원님을 좋아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유는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네. 그냥이에요. 윤혜 씨. 네?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짝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30분이나 일찍 왔는데 의원님을 기다리면서 근데 의원님은 평소보다 늦게 오신 거예요. 저랑 촬영을 한 시간을 알면서도. 기다려서 한 시간을. 네. 그러니까 사랑은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하고 그만해야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해병대 소식 계속 전해드릴게요. 뭐 이미 뉴스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뉴스에 다 나오는 얘기 이렇게 동화반복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명색이 30년 국방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은 끌로 더 깊숙이 파드릴게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모대령인데. 박모대령. 그랬는데 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대령은 국방부 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거의 고문에 가까운 외압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최수근 상병이 7월 19일 날 실종됐다가 20날 그 시신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실종자 수색하러 갔다 본인이 그러니까요. 화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수사하는 주체가 경찰이요. 지금? 네. 왜 그러냐? 옛날에는 군이 알아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다 했는데 2014년에 윤승주 일병이 구타로 사망해. 군에서요? 네. 네. 그 다음에 2020년에 이해람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그때 두 번에 걸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민관 군이 모여서 거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제가 두 번 다 참여했어요. 특히 두 번째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때는 내가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위원장이었어. 변호사들 15명 모아놓고 매일 회의했어. 그래서 만든 게 오늘날 군 사법질서인데 네. 군대가 수사하는 걸 못 믿겠다 그래. 대부분 유족들이나 피해자 측에서. 네. 그래서 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위한 준비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네. 그렇게 된 거를 우리 의원님이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경찰에 잘 넘긴 거는 맞네요. 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법 질서 하에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게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작년 7월에 정착된 제도예요. 네. 그동안에 뭐 경범죄야 많았겠죠. 네. 그러나 사망 사건으로선 이게 최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장병들의 뼈아픈 희생을 딛고 만든 제도예요. 이게 군에서 사법제도를 민간에 이렇게 이양하자고 계약하면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때 국민들의 질타의 여론을 등에 업고 우리가 군을 설득하고 서로 타협을 하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만든 군 사법 질서가 오늘날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사망 사건이 딱 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되겠지. 네. 제대로 2천만 하면 끝나는 거지. 네. 그럼 끝나는
끝난 거잖아요. 군의 할 일은. 그렇게 될 뻔했어. 7월 30날 장관이 수사가 잘 됐다. 결재까지 다 했어. 네. 근데 보세요. 심지어 그때 참석했던 국방부 장관, 보좌관,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참여했는데 이거 언론에 안 나온 얘기인데 내가 따끈따끈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네.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사단장, 최수근 상병이 소속된 사단의 사단장, 투스타. 네, 투스타. 거기도 혐의 대상자거든요. 수색 작전을 시킨 게 사단장이거든. 아. 그래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총 8명이 입건이 됐는데 네. 이 사람들의 혐의 사실을 경찰에 이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고를 하니까 잘했다. 너무 클리어하고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참모들이 그 군사보좌관, 정책실장이 한마디씩 거들어. 사단장, 즉 높은 지휘관까지도 수사 대상에 넣었으니 국민들이 보기엔 공정하다고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잘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넘기는데 다 동의를 하니까 장관이 알았어. 결재 문제에 딱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요때 요런 말까지 나왔다는 건 내가 최초 공개하는 거야 지금. 아, 문제가 하나도 없고 여론이 오히려 보기에는- 잘 됐다. 잘 됐다. 과거에 윗대가리들은 다 책임 안 지고 빠져나갔는데 오랜만에 성역 없이 이렇게 넘기래. 잘 됐다. 네, 잘 됐다. 근데 이튿날인 31일 날 뒤집힌겨. 7월 31일 날 어떻게 뒤집혀요? 장관은 이제 출국을 했어요. 해외 출장. 출장으로 출국하고. 카자흐스탄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 사이에 국방부 차관이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총대를 맸는데 나중에 장관 지시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첩시키지 마. 이첩시키면 안 돼. 왜요? 아니 벌써 유족한테 설명 다 했고 그러니까. 경찰에 이첩하기로 시간 약속 다 잡아놓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실 게임이 있는 거예요. 수사단장은 대통령실에서 수사자료를 보내라 그랬다. 근데 수사자료는 못 주게 돼 있거든. 아, 대통령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이건 못 주게 돼 있는데 수사자료를 내놓으라. 이상한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1일 날 원래 경찰에 이첩하면서 언론 브리핑하고 국회 보고가 돼 있었어요. 예정돼 있었어요. 네. 다 취소시켰어. 뭔가 냄새가 이첩을. 나는데요. 냄새가 나는 거야. 네. 이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거야. 여기까지 이제 언론에 나가는데 요거 언론에 안 나온 얘기 내가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국방부가 수사단장이 사건 이첩시키지 마라. 이미 경찰하고 다 진행 중입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 자료 가져와. 그러니까 수사 중인 자료 못 줍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저 수사단장 말 안 듣는다 저거.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국방부가? 국방부의 차관하고 법무관리관이. 네. 이제 장관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단장을 불렀을 거 아니야. 네. 야 국방부에서 이런다. 어떻게 쓰면 좋냐. 혐의 대상 빼라. 혐의 내용 빼라. 과실치사라는 죄명 빼라. 그러면은 다 이게 빼면은 8명의 혐의 사실 과실치사라는 제목 싹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쓸 게 없거든. 네. 인수인계, 양식의 죄명, 대상, 제목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핵심 내용을 다 빼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거는 군사재판에서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이첩이 싫은 거예요? 이첩하기 전에 네. 봐줄 놈들을 미리 찾아내려는 거지. 봐줄 사람하고 혐의 내용을 지우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 자, 왜 이렇게 누군가를 봐주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뭘 지금? 그 전에 이제 벌어진 일을 말씀드려야 의도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건 무슨 자기가 아는 저 수도군단에 아는 육군 장성한테 외압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아. 또 해병대 사령관한테 절대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한 해병대가 돼야 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판단이 안 쓰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를 국방부 지시대로 했을 때 문제점을 좀 적어와봐.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은 국방부가 직권남용으로 구체적 사건에 개입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조작은폐 시비가 나올 거고 그렇네. 유족이 반발한 거고 그 다음에 실익이 없습니다. 왜 놓칩니까? 그러니까 쭉 읽어보니 맞거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럼 소신껏 해 하고 내가 직을 걸고 막아줄게. 수사단장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서 수사단장이 1일날 경찰로 가. 8월 1일에? 가가지고 있는데 대박. 그리로 또 전화가 와. 수사단장이 2명의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장에 보내서 네. 경북경찰청에서 이 서류 그대로 인수인계하고 와. 이랬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수사단장한테? 어. 뭐라고요? 저기 멈춰. 이 시간부로 멈춰. 그러니까 늦었습니다. 이미 인수인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멈춰. 그러니까 늦었다니까. 누가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국방부 차관하고 법무관리관이 계속 이 과정에서도 수사단장한테 제발 그만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는구나. 그만하라는 거죠. 그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조작은폐로 이후에 책임을 물을 게 너무 뻔하거든. 그렇네요.
그러려면 수사권을 아예 국방부가 가져가라. 경찰에 인계하라고 시켜놓고 결재까지 다 해놓고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결재받은 사실을 몰라도 장관 결재까지 그날 장관 결재 받을 땐 옆에 없었거든. 네. 그때는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있었고 법무관리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 그러니까 장관이 결재하신 걸 어떻게?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횡설 수사를 하니까 네. 에이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하고 경찰에 인계 다 끝내버리니까. 수사단장이 다 끝내버리니까 2일 날부터 2일 날부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항명죄, 군대에서 항명죄는 무지 센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을 갑자기 처벌하는 거예요? 수사단장을? 어머. 그래가지고 저기 해병대 수사단은 항명 집단이고 수사단장은 항명 수괴라는 겨. 그래가지고 압수수색한다고 군 검찰이 들이닥쳤어. 그래가지고 들이닥쳐가지고 휴대폰 압수하고 사무실 다 털고 이래 된 사건이야 이게. 이상한데? 이상하지? 네. 뭔가 좀 섬찟하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같은 군인끼리 서로? 여기서 네. 일사단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 쭉 적시돼 있었거든. 일사단장. 그때 지시를 내린 병력을 최수근의 상사인 거죠? 네. 임정근 해병대 일사단장. 일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임정근이라고 했잖아요. 임성근. 진짜 이런 거 사람 이름 중요해요. 못외워서 내가 이게. 그런데 이 일사단장이 알고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소령 계급으로 청와대 나가 있었어. 청와대 파견 가 있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때 상사가 누구냐면 지금 안보실 1차장 하는 김태효 차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MB 때 대외전략 비서관 그 밑에 행정관이 지금 저기 일사단장. 그러니까 끼리끼리 다 근무 인연으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전화한 건가? 일사단장 제발 도와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래 아니면 알아서 도와줬을 수도 있죠. 근무 인연으로 뻔히 아는 사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때 대외전략비서실에 육군 대표로 와 있는 대령이었어. 행정관이었어. 그러니까 다 한 사무실에 근무하던 멤버들이야 여기가. 그래서 안보실이 개입을 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안보실에서 아까 그랬잖아. 수사자료 내놓으라고. 네. 못 줍니다 이러는데 그래도 내놔. 그래서 언론 보도자료 보내드릴게. 이렇게 티격타격했다는 거 아니요. 안보실에서 이 사건에 왜 개입을 해? 저 밑에서 벌어진 일을 수사가 진행 중인 거를 안보실에서 개입을 했다는 자체도 충격적이야. 아니 대통령은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안 갔다 왔지. 그러면 뭐 동료가 있나? 아니 김태효 차장도 군대 안 갔다 왔거든.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안보 라인은 군대 간 사람이 없어. 저기 대통령 안보 라인에는. 그래요? 네, 저기 대통령 안 갔지. 네. 실세 차장 안 갔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국방의 의무를 왜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국방을 많이 하는 척해.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진두지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쥐 꼬붕이었잖아. 그러니까 친한 사람 자기 뭐 이런 거 봐주기의 시도가 보인다. 네. 일사단장 말고는 그럼 다른 사람들의 혐의도 지금 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사단장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일사단장 때문이라고 봐요. 이게 사단장에 대한 그 혐의 사실이 너무 뚜렷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거기 들어가라.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그 다음에 해병대라는 걸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빨간 해병대 셔츠를 꼭 착용해라. 그 다음에 희죽거리고 웃지 마라. 그리고 저기 냉방이 잘 되는 그 전세버스가 있었어요. 현장에 가는데 그 병력들 싣고 그 수색 장소로 가는데 그거 타지 마라. 왜요? 그럼 해병대인지 모른다. 해병대 왜 군용 트럭, 군인인 줄 알게 그거 타라. 오. 뭐냐 하면은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서 환장을 한 거야. 그렇네. 엄청 그러니까 보여주기 무리한 지시가 점점 쌓이겠지. 복장도 지적해. 표정까지. 표정에서 이걸 뭘 두 권을 쓰라는 거야. 이걸 가리고 해라. 안 그러면 힘든 표정, 웃는 표정 다 보인다. 그건 노출되죠. 야 세상에. 이 사람이 이걸 지시했다는 지시한 거야. 사단장 지시사항이야. 사단장 지시사항. 그 카톡이 까졌어요. 어머나. 그럼 이 사람한테 죄를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책임이 있는데 지금? 근데 안전에 유의하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 누가 봐도 무리한 투입. 그런데다가 저기 그 모래가 이렇게 쓸려 나가기도 하는 강바닥 탁류잖아. 그러면 우리 전투 군화 신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규정이에요. 장화를 차고 가면 미끄럽기 때문에 장화는 더 잘 빠져.
이것도 잘못된 짓이야. 아 근데 왜 기본적인 지식을 몰라요? 미끄러지는 걸 몰라요? 그럼 가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오가 알면서도? 그렇지. 가오라는 말 마음에 드네. 아니 그렇게 비가 오고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그 신발까지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는 진짜 군인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안전하고 점점 멀어져서 이제 쌓이는 거니까 수사단장이 보기에는 이 과실치사 혐의는 사단장이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기재를 한 건데 이 내용을 국방부가 첫날은 그냥 넘어가더니 둘째 날부터 이거 안 되지. 출국 전에 31일 날 출국 전에 장관이 긴급 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서 차관보고는 막으라 그러고 비행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이 그 뒤에 이제 수습하려고. 외압을 넣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처음에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단장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래서 우리는 참 군인답다고 생각했고. 그렇네. 그럼 지금 상황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자르고 지금 항명수괴죄로 입건해서 압수수색하고 이제 그래 버렸어요. 아니 지금 최수근 상병에 대한 지금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그건 뒤로 밀어버리고 수사단장을 갑자기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항명죄로 그래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 선임을 했어요. 저기 수사단장이. 그런데 그 변호인들 얘기가 국방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정면 충돌. 그런데 봐봐요.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서욱 전 국방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국방장관이 구속된 적이 있어요. 서욱. 네. 그런데 그때 구속 사유가 뭐냐면은 2020년에 그 해수부 공무원 한 명이 그 NLL을 넘어가서 북한으로부터 어두운 밤바다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공무원을 사살하는 북한 군인들이 통신을 주고받은 거를 우리가 감청을 했다고. 그래서 그 군사 기밀 자료 이걸 갖다가 군 그 내부 통신망 밈스라는 그 통합 군사 처리 체계라는 그 시스템에 이걸 실어놨는데 장관이 그걸 삭제하라고 지우라 그랬대. 왜냐하면 이건 분량도 많고 예하 부대가 보면 혼란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원본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이 군사 유통망에는 이건 적절치 않다. 이 정보가 있는 거. 그래서 삭제 지시를 했거든. 그 사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 사건을 딱 지목해가지고 장관이 무단으로 특정 사건에 개입했고 정보를 지우라 그랬다. 삭제. 이래서 작년 9월에 구속시켰잖아요. 아, 그럼 감옥에 있어요 이분 아직도? 그러다 구속적부심으로 난 나왔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끔 제가 봤어요. 같은 대학원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 뭘 정보를 지워라 말아라 하는 것이 직권남용하고 전자공용문서 훼손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목이 지금 딱 걸리잖아. 수사 인수인계서에서 이걸 지워라. 그렇네. 하지 마라. 특정 사건에 개입했다. 이래 되면은 서욱 장관을 구속시킨 법의 잣대로 보면은 이번에도 누가 구속돼야 될 것 같은데 국방부가 똑같은 잣대로 보면 구속돼야 되는. 수사단장 변호인들에게 지금 힌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 서욱 장관 사건의 법의 잣대 그대로. 그렇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건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유족은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잡으라는 사람. 이렇게 백주대낮에 대놓고 사건 조작 은폐하는 거를 본 적이 없잖아. 하더라도 옛날에 몰래 했다고. 그런데 얼마나 경찰 나가는 거 막으려고 다급했으면 저렇게 대놓고 공개적이고 노골적이고 대담무쌍하고 파렴치하게 그러니까 언론에 이미 브리핑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뒤집어. 이거지. 얼마나 그거 일사단장 구하기가 급했으면. 그럼 만약에 제가 유족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죄명으로 소송 걸 수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 그러니까 그때도 해수부 장관 공무원 그 피격 사건 때 그 형 이대진 씨가 저기 국방부를 상대로 직권남용을 고소를 해서 그게 사건화가 돼서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네.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고 정보 지우고 하면은 전직 국방장관도 구속된다는 걸 다 봤잖아. 그치. 그걸 보고도 이 짓을 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번 권력을 잡으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럼 눈을 다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 돼 그거. 그럼 패면 돼요? 그래요? 고발해버려야 돼. 거기에다가 제 사건도 보세요. 내가 천공 어쩌고 뭐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경찰에 가서 워낙 자세하게 진술한 게 3월에 어느 날 카니발 2대가 왔다. 앞자리에 김용양 경호처장과 윤한홍 의원이 탔고 뒷차에 천공이 탔는데 마스크를 쓰고 왔더라. 그 밑으로 수염이 휘날렸다. 너무
너무 완벽한 진술을 하니까 네. 경찰이 고민에 빠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나온 건 뭐야? 그 디테일에 다 맞는 사례는 어떤 서울시립사이버대 백재광 교수다. 네. 그러니까 주인공만 바뀌고 스토리는 완벽하게 맞더라고. 네. 근데 천공이랑 그 사람은 옷도 다르잖아요. 천공은 옷이 하나잖아요. 아니 뭐 하나던데. 그래요? 누가 봐도 천공과 그 교수님은 구분이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 백재관으로 바꿔치기 하지 마라. 그 사람도 왔고 천공도 왔다.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개나 소나 다 왔다. 계룡대에 도사들 먹이듯이 왔다. 그 얘기까지 경찰에서 내가 했다는 했어. 거야. 했더니 근데 가면 경찰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니 국가 특수 보안 A급 시설에 절차도 없이 왔다? 대한민국이 뭐 그건 뭐 무슨 그러면 그게 국가요 그게 이런 게 나라요 그래? 그때 아시다시피 용산 그거 이전할 때 공청회 한번 토론회 한번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에 귀는 안 기울이고 풍수 관상쟁이한테는 귀를 기울였다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괘씸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렇죠.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들면서 그렇게 야당이나 이건 문제 많습니다 이랬는데 고스란히 그 폐해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폭우 사태, 이태원 참사 사태, 카카오 먹통 사태, 올해 또 수해 사태, 맞아요. 잼버리 사태. 자 이렇게 많은 재해 재난에 대통령실에 원래 이런 재난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위기관리센터가 이거 있어요, 우리? 나 느낌에 없어요. 재난 문자가 중구난방으로 오고요. 오발령이 울리지 않나. 막 지역 같은 것도 틀려서 오고요. 이 재난 문자를 이제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이거 위기관리센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한 번도 언론에 등장한 적이 없어. 기능이 정지된 거야. 내가 보기엔 100%예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전쟁이라도 나면은 어떻게 해요? 작년에 무인기가 넘어왔어요. 용산에 뚫렸어요. 네. 근데 그 용산이 뚫린 그 시간에 대통령 뭐 하고 계셨어요? 입양한 개 데리고 수석보좌관의 집무실에 개 데리고 가 사진 찍고 있었잖아. 그 시간대가 용산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그 시간이요. 그러니까 동물 사랑은 전쟁보다도 더 큰 전쟁 위기보다도 이 정부는 더 커. 나도 동물이에요. 우리 국민들도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고 보니 복실복실한 토끼 상이시구만. 저 토끼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강한 남자 좋아합니다. 이미 수많은 후기로 증명된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나이 들면서 약해진 기능이 고민이시거나 왕년에 강했던 나를 찾고 싶으시면 특허받은 코코메디로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식약처 미국 FDA에서도 인증 확실히 받은 겁니다. 피가 잘 돌아야 할 남성 해면체의 혈류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절비성 문제 등 말 못할 남성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더 긴 시간도 없이 하루 딱 10분이면 여러분들 자신감 찾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여름맞이 기력이 떨어지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특별 가격 할인과 특별 사은품을 듬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로 전화주세요. 코코메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또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꾸 보험사에서 귀찮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입해라 저거 가입해라 이런 전화 안 하고 오히려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궁금해서 전화하게 만든다. 기존의 질병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학교 후배가 와서 그냥 부탁해서 가입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도 보험료는 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 이게. 근데 그걸 누가 체크해줘가지고 조정해주면 편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이걸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기 때문에 양심적 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시거나 대표 전화 1800-791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도 있어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냥 검색해서 찾아가셔도 돼요. 자, 앞으로 내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임성근 소장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빠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안보실에서 개입한 것 같고, 지금 심지어 그거 수사단장이 경찰로 이관하려고 했던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죄를 묻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최수근 일병인가요, 이분이? 이제 상병으로 이제 불러주는 거죠. 최수근 예.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진척이 없나요? 죽음을 그러니까 밝히는? 그 수사는 안 하고 거꾸로 된 수사를 해버리니까. 게다가 수사 자료가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거죠 지금? 그렇지. 말 안 듣고 이제 네, 넘겼잖아. 넘어갔네. 그래서 항명이 된 건데, 그러니까 국방부가 경북 경찰청으로 쫓아가. 어머나, 그 서류 회수하겠다고. 주면 안 되지. 내놓으면 안 되지. 당연하죠. 줬어. 경찰이. 이거 뭐예요? 이것도 막 강요죄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돼? 이게 말이 돼요? 한 번 넘어간 서류를 뺏으러 간 거야, 국방부가. 그럼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뭐 카피라도 해놔. 아니 그거를 뺏어갖고 다시 회수해갔다는 건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는 뜻 아니요. 인수인계를 받아야 수사에 착수할 거 아니요. 오늘 저기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냈어요. 그 서류 회수한 거 다시 경찰에 내놔라. 알고 있구나, 회수한 거를. 인권이다 보니까 인권위가 이번엔 국방부 규탄 성명을 낸 거야. 같은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인권위, 국방위 서로 다 개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한 명 구하겠다고? 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 조직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 구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뻔뻔한 거죠.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군인의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임성근 소장한테 죄를 묻는다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과실치사인데 이 부당한 명령이잖아요. 그것이 원인이 됐다 그러면은 군대 생활을 더 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잘리고 이게 해고. 얼마나 그 형량이 있는지 나는 그런 건 모르지만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징역이고 벌금이고 뭘 받고 가네. 이분은 일사단장으로 앞으로 정상적 지위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격이 없지 당연히. 그럼 당연히 일단은 일사단장에서 직무배제가 될 것이고 네. 사법적인 절차를 기다리는 대기자 신세가 되겠죠. 그래야겠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법의 심판을 받으라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정의다. 네. 이게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본 수사단장의 판단은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에요. 과거 같아봐. 윗대가리 다 빠져나가고 그걸 이제 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기득권자들 다 빠져나가 하급자만 처벌받는데 그런 짓 못하게 하려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제도 개선을 하고 이 현 사법 질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국방부가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 이거는 나에 대한 어떤 도전이 아니라 네.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갑니까 또? 예. 그럼 국민에 도전하는 거네. 그렇지. 받지 않겠습니다. 예. 도전은 받지 않지만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규탄합니다. 예.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가잖아요. 너무 청춘해. 음. 이런 엄청난 희생이 왔는데 거기에 국가와 군이 책임이 빠진다? 아. 저는 이거 절대 제가 아들 둔 엄마로서 이거 제가 용납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들의 그 절규와 국민 여론의 힘으로 제가 그걸 믿고 네. 군과 정말 싸워가지고 108일간 그 위원회 할 때 활동해서 그걸 우리끼리는 108번뇌라고 불러요. 네, 번뇌. 정말 고뇌의 날이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결과물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허무하네. 이게 첫살인데 이게 첫살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된 사건으로 가고 있네요. 그나저나 오늘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저하고 방송이 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방송이 안 맞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맞춰주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저랑 방송 안 맞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특별히 모신 거야. 지금 저기 20만 갑시다. 일단. 구독자요? 지금 네. 저한테 그 메시지 좀 저 시청자들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네. 여러분, 네. 제가 사이다 요정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구독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죠. 네, 그래서 20만?
지금 13만이잖아요. 지금 15만 우선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만 받고 20만 가고. 찍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제 제 출연료도 좀 늘어날 수 있고 방송의 퀄리티도 좋아지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아이 그럼요. 근데 15만은 솔직히 저랑 의원님이 나오는데 15만은 싹 가능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좀 약소하지 뭐 사실은. 그러려면은 의원님이 좀 더 분발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녹화장에 좀 더 일찍 오시고 무슨 얘기를 할지 주제도 좀 공유해 주시고 조금 더 재밌는 요소를 좀 가져와 주시고 예. 저는 거기에 부응해서 사이다 요정으로서 더 큰 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오윤혜 씨한테 분노 촉발이 내가 목표였는데 뭐 조금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하여간 이런 개판 국방부를 우리가 시민들이 바로잡기 위해서 이 김종대 TV가 뻥 뚫리는 TV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우린 비타민과 같은 존재다. 이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오윤혜 씨와 첫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잊지 마세요. 김종대 뻥 뚫리는 TV!